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낼 수 있는지. 인공지능을 특히 인공지능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시려고 하면 개발적인 지식보다는 질문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지금까지 혼자서 이 채널에서 많은 이야기들 했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서 있는 질문 두 가지가 되게 크거든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한 계속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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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서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하고 있는 유벤 대표 박효입니다. 특히 첫 번째 게스트는 약간 개발자이나 그런 사람 안 부르고 싶었어요. 지금 거의 5-6개월 동안 이제 인공지능 공부하고 네. 그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느꼈던 거는 다른 채널은 개발자 되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개발자는 제가 느꼈을 때 코딩 언어이나 그런 컴퓨터 관련한 지식이 많아가지고 인공지능 관련한 성능이나 그런 거 잘 이해는 한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대중한테 인공지능에 대한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할수록은 인공지능 활용하기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일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발자 같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게스트도 되게 좋은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을 특히 인공지능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시려고 하면 개발적인 지식보다는 질문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얘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잖아요, 대부분. 네.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는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이나 음악 생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챗GPT 네. 같은 인공지능, 약간 글도 생성하니까 생성 AI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거 헷갈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생성형 AI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텍스트 생성형 AI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죠. 시를 짓거나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아이디에이션 할 적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가 있고 음악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AI가 있고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AI가 있는데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우리가 창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강연 하시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그리고 언제쯤 이제 인공지능 활용해야 되고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법 강연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인터뷰지에 없는 질문인데 좀 말씀드리자면 2023년 1월 달에 챗GPT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영어잖아요. 저 영어 약하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쓰는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3월쯤 돼서 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들이 오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정도의 사용자를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지금 내가 얘를 공부하지 않으면 망하겠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제가 하는 강의의 거의 90% 이상이 생성 AI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강연하면서 그 참여자들의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영상만 하잖아요. 시청자의 반응은 댓글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약간 실시간 반응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되게 궁금해요. 그 실시간 반응은 되게 재밌는데요. 처음으로 생성 AI, 특히 챗GPT를 접하신 분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시연을 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되게 놀라요. 우와, 저런 것들이 저렇게 짧은 시간에 나오나? 그러다가 끝날 쯤 되면 좀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줘요, 실은. 그거는 계속 프롬프트를 튜닝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한 100%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30% 정도의 초안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결국에는 처음에 생성 AI에 대해서 접할 적에 잘못된 방식을 되게 많이 접근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생성 AI는 기계잖아요. 기계 주제에 내가 아침에 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저녁 답변이 달라지냐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을 하시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생성 AI는 딥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뇌를 모방했기 때문에 맥락 같지만 답변 내용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제 기획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 얼마나 긴지 잘 몰라요. 근데 인공지능 이제 이용하면서 컨텍스트 윈도우 토큰 있잖아요. 네네. 그 기억, 그 인공지능의 기억력이 챗GPT 지금 한 8천여 개의 네네. 토큰과 길수록 그 부족해진 부분이 많아질 텐데 API 쓰면 그 토큰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UI 버전 쓰시는 건지 아니면 API 버전 쓰시는 건지. 저는 그렇게 딥하게 쓰진 않고요. 그냥 UI 버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획들은 엄청난 양의 텍스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버전을 가지고도 제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공지능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이 뭐 유료 버전 있고 무료 버전 있고 다른 회사 버전 있고 API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되게 헷갈릴 부분이 많은데 그냥 핵심적인 거는 웬만한 일은 이제 UI 버전, 그 오픈 AI 웹사이트 버전이 이제 충분하다는. 조금 더 첨언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구글의 제미나이, MS의 코파일럿이 있고 클로드, 아마존의 클로드도 있고 이제 리툰도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클로드는 좀 얼리 어답터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내가 만약에 일반적인 사용자고 생성 AI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리툰을 쓰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리툰에는 챗GPT4 유료 기능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클로드 사용해 볼 수도 있고 구글 팜도 쓸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성 AI 감을 잡기에는 되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리튼에 보면 AI 검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구글의 그 제미나이는 답변을 할 적에 상당히 개조식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하고 구글 제미나이가 가장 좋은 건 유튜브를 땡겨 가져옵니다. MS나 챗GPT 같은 경우 유튜브 영상들 잘 못 땡겨 오는데 구글 제미나이는 그런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특징을 말씀드리기 애매하고 하지만 글을 잘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인공지능 어떻게 익숙해지고 어떻게 공부하는 거 추천하세요? 혹시 뭐 본인이 이제 공부 그냥 이거 배우겠다고 결정했을 때 뭐 추천할 만한 책 읽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책을 추천하기는 되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지식에 대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책이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운 책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관심사에서 출발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생성 AI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물을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 뜨니까 해봐야지라고 해서 접근하시게 되면 100이면 100 다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만 한 거 아니고 이제 그 비즈니스도 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활용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뭐였을까요? 가장 큰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획서 쓰는 시간이 되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특히 제안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본적인 컨셉을 제안해주면 얘가 초안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그 초안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평상시 한 4시간 들어갔다고 하면 2-3시간 정도면 끝내죠.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랑 느끼는 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조사 시간이랑 그 정보 접근력에 대한 시간이 훨씬 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대로 100%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일 다 대신해 주는 것보다 이제 시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로 쓰는 거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또 계속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죠. 제가 보기에 이 추세로 가면 아마 3년 정도? 3년 후 되면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얘기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을 걔가 능숙하게 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3년 정도 좀 바라보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3년 후에는 그 정도 해준다면 일하고 공부하는 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야, 생성 AI가 저렇게 많이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해야 돼? 제가 다 만들어 주잖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얘가 배우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그 나의 경험과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성 AI가 아직 실행해 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생성형 AI가 탑재된 로봇이 무엇인가 일을 하겠지만 그런 전체를 디렉션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알아야죠, 더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가지고 수익화 내고 있잖아요. 네네. 저조차도 지금 유튜브 채널 하고 있는데 네. 수익화 아직 못 내고 있잖아요. 아직 그 광고비 못 받고 있어요. 이제는 슬슬 이제 애드센스는 신청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딱 4천 예, 여러분도 축하드립니다. 거의 4천 축하드립니다. 네. 시간 이제 넘었었고, 근데 솔직히 애드센스보다 이제 진짜 인공지능 활용해서 수익화 내는 것은 아직까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거 관련해서 제품 하나 만들거나 결과물 네. 하나 내도 사람들 이거 인공지능 만들었으니까 너가 만든 거 아니다.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수익화 본인이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수익화 낼 수 있을까요? 그 생성 AI 가지고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강의를 하는 것들이 실은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 코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책을 쓰고 싶어요. 저는 뭐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할 때 생성 AI를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빠르게 도와주는 서비스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이전시예요. AI 에이전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하고 마케팅을 하고 싶어하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주 빠르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의 시장가가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반의 반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기업들은 자기들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내부에서 만들기도 어렵고 하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에다가 생성 AI를 활용을 해서 누구나 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고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들, 예를 들면 내가 곰돌이를 만들 거야, 아니면 뭐 내가 옷을 만들 거야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컨셉추얼하게 디자인해가지고 생성 AI를 만들어서 웹에 올려서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주문을 받아서 바로 판매하는, 이렇게 패스트하게 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은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사람들이 생성 AI가 나옴으로 해서 그 주니어들,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사람들보다는 시니어들이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시니어들은 폭넓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게 되면 더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더 좋을 거다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공감했거든요. 아, 시니어한테 좋은 세상이고 주니어는 되게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니어가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생성형 AI는 이제 막 시작된 분야거든요. 이제 막 시작된 분야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그들만의 카르텔과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래서 삐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던 기록으로 남기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프리랜서 아니면 창업하라는 말이잖아요. 회사원들이 자기 일반 업무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을까
그거는 직군마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획 쪽 업무가 있고 뭐 행정 쪽이 있고 뭐 총무 쪽 업무가 있는데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첫 번째로는 내 업무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생성의 AI를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 뭐 회사원이다 아니면 뭐 창업자다 프리랜서다라고 하는 개념들보다는 내가 생성의 AI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건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어떤 일 해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공사장에서 일하지 않은 이상 거기서는 아직 공사장에서도 실은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까 있어가지고 얘랑 커뮤니케이션 해볼 수 있죠. 또는 내가 무거운 짐을 움직이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로 짐을 운반하거든. 혹시 또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생성의 AI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그 순간 그 프레임 안에서 못 나오거든요. 프레임을 벗어나는 생각들, 본인 쓰고 싶은 대로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인터넷이 검색 대신 해주고 정보들 가져다 주잖아요. 인공지능 탄생하고 나서부터 인공지능 쓰는 기사가 워낙 많아졌어요. 그 인공지능 쓰는 기사들이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인공지능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다 주면은 오히려 자기 업무 비효율적이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실은 너무 많이 얘한테 의존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 의존성이 검색 엔진보다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적절하게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은 그렇게까지 가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인공지능 자체에서 인공지능이 쓴 기사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지 않는 이상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온 거는 솔직히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늘 채널에서 말하는 거 인공지능 이제 도구로 사용해야 되니까 나오는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답변이나 결과물에 대한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좀 더 시간은 줄였지만 그 시간이 줄인 만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 한 번 더 다시 확인하는 거로 많이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실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물에 대한 검토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쉽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쓰기를 되게 싫어하죠. 특히 우리 두뇌는 고민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문제의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얘한테 너무 많이 익숙해지고 얘가 너무 많이 편해지면 결과값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죠.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 가이드라인은 윤리의식과 상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나와 있는 거의 대다수의 것들을 학습을 했고, 그럼 그 안에 저작권이 살아있는 게 있고 저작권 시효가 지난 게 있습니다. 실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저작권이 살아있는 사람의 컨텐츠를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그냥 글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 미술도 마찬가지, 동영상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풀 거냐는 것들이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더불어서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생성의 AI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얘가 세상 어떻게 바꿀지도 모르고 어떻게 접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윤리라고 하면 더 벙찌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보다 이제 기업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관심 되게 많이 가지게 될 텐데
실제 업체이나 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을까? 기업들에서 활용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스노우라고 하는 어플, 정부에서 스노우에 있는 사진들 주민등록증이랑 여권 사진 쓰지 말라고 했던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번에 한국 안내하는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AI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간 사례도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 광고 포스터들 웬만한 건 요즘 다 AI로 만듭니다. 그 가이드라인 좀 잘 정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저도 궁금하긴 한데 뭐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AI를 활용할 거라고 하는 가이드문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업계 일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 채널에 게스트로 나오고 싶고 이런 업체 비밀들 다 풀어내고 싶으면 연락 주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이 이제 인공지능 활용하는 강연 진행하니까 어필해도 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 홍보하라고 하니 상당히 좀 쑥스럽고요. 제 강의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조직이나 개인들이 어떻게 생성형 AI를 접근하면 좋을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있어가지고 한 2시간이면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요. 3시간 정도면 짧게 시스까지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이야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회가 없었으니 그런 이야기 있을까요? 약간 좀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네. 동경에 대한 것들이 국가마다 문화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오래 못 살았거든요. 예. 그 한 50년, 60년이면 많이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삶의 지혜가 많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지만 들을 수 있는 게 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보들이 쉽게 원활하게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생기면서 누구나 다 쉽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AI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세상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세상에서 어른들이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유쾌하고 재미있는 대화였으니 처음 닉톡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